설을 앞두고 총선에 여론 형성을 하는데 왜곡된 여론 형성을 할 우려가 있어서 걱정스러워서 왔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대구 여론조사하는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대부분 조작된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이 언론사나 방송사에 주는 돈은, 받는 돈은 대략 2천만 원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 가지고는 12개 지역구의 여론조사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ARS 전화비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ARS 전화비도 되지 않는 그 돈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건 후보자들을 통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최근에 모 후보자한테 3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객관적인 데이터 나오면 그 데이터만 신뢰하고 보도하고 방송하고 하지만은 그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기관에서 만드는 작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A라는 후보한테 사전에 건품을 받았다. 그럼 A라는 후보가 지지하는 자의 전화번호를 데이터에 집어넣어요. 1000명을 조사하는데 500명만 집어넣어 버리면 A라는 후보는 적어도 50% 이상이 나옵니다. 특히 ARS 같은 경우에. 전화 면접 조사도 똑같아요. 그렇게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많습니다. 그게 선거 앞두고 선거 브로커하고 여론조사 업체들이 짜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왜곡하는 거예요. 한 지역구에 여론조사를 하려면 전화비만 하더라도 3, 400만 원이 더 들어요. 특히 ARS 같은 경우에 전화를 수만 통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작된 여론을 가지고 대구 시민들을 현혹하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이게 참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대구에는 그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조작으로 또 여론조사 업체가 그가 취소가 되면 또 다른 업체를 설립해서 또 여론조사를 또 조작된 여론조사를 해요. 하나의 예를 내드리고 2011년도 내가 당대표 경선을 할 때 서울의 유명한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3억만 달라고 3억만 주면 10% 이상 올려주겠다고 그런 제의를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앉아서 어떻게 올리냐 그러니까 올리는 방법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국에 지지하는 사람 명단 전화번호만 주면 그걸 데이터에 집어넣으면 무작위로 이래 전화를 돌린다고 하죠. 무작위로 돌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디스크가 있어요. 그걸 꼽아나면 그 전화 면접도 무작위로 걸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화가 특정인한테 걸려가는 거예요. 그럼 전화를 받아보면 그 특정인이 지지하는 거, 그 지지 그게 나와요. 근데 얘들은 사전에 데이터를 만들 때 전국의 데이터를 그런 데이터를 수십 차례 돌려가지고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그 데이터를 전화 면접원한테 줘가지고 그 전화기 꼽아놓고 자동으로 돌아가게 하고 답변 받아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도 그런 방식을 씁니다. 특정 후보하고 짜고 할 때는. 제일 심한 게 ARS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대구 시민들의 여론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징후가 보이고 그런 여론조사 업체가 준동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걱정스러워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러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의가 왜곡된다. 그래서 그런 업체는 좀 안 해줬으면 합니다. 작년에 이미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대구시에 경선을 하고 경북에 경선을 할 때 특정 업체가 얼마나 많은 조작을 해가지고 그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선거 때마다 그래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메고 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커진다. 그래서 그건 좀 방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내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선관이나 이런 데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이게 제재가 아니고 네. 성환이는 모르는 거지. 작업하는 걸 모르는 거지. 돈 주고 받는 거 그거 어떻게 알아? 실제로 돈을 요구해서 거절한 사람은 알죠. 요구를 당했다가 거절했는데 그러면 여론조사가 턱도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거를 정작 내가 선거가 나가면 이런 말은 못해요. 내가 정작 선거 나가면 당사자가 돼버리는. 근데 이번에는 선거를 안 나가기 때문에 여태 대한민국에서 행해지는 이런 선거 여론 조작 사태 그 실태를 내가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로 돌아가서 편집국장한테 보고를 상세하게 하세요. 상세하게 하세요. 그게 내가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거고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사장들한테 내가 생생하게 들은 이야기야. 그리고 그걸 돈 요구를 당한 사람한테도 내가 들은 이야기야.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보통 3%에서 4%가 나옵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미국은 응답률이 15% 이하인가 그 되면 발표를 금지시킵니다. 발표를 금지시킵니다. 이게 이제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전화 걸려가고 통화되고 응답 거절한 것만 포함을 시키죠. 근데 미국은 전화를 걸어가지고 통화를 못한 것도 이거는 포함을 시킵니다. 미국은 일정 수준 15%인가 이하 되면 여론조사 발표 자체를 못하게 해요. 지금은 우리나라는 뭐 1%, 2% 요즘 매일 나오는 당 지지도 조사, 대통령 지지도 조사 보면 어떤 거는 보면 1%, 2%도 안 되는 그 여론조사를 갖다가 대문짝만하게 올랐니 내렸니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ARS 조사 같은 것도 그래요. 응답률 1, 2% 가지고 그걸 갖다가 대문짝만하게 뉴스에 내고 하는 것도 이것도 아마 그 중앙선관위에서 통제를 해야 될 거야. 응답률이 10% 미만이고 이건 안 된다. 그리고 ARS 조사는 그거는 발표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아마 정리가 돼야 될 거야. 안 되고 나니까 이게 우후죽순 대통령 지지도가 A라는 회사는 40%가 넘어갔는데 B라는 회사는 28%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여론조사야. 여론조작이지. 어디가 조작했는지 알 수가 없지. 뉴시스 정창호 기자입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이거 격선할 때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 또 경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여론조사도 사실상 믿기 어려운가요?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국민 여론조사는 아마 그게 우리 당에서 하는 국민 여론조사는 10대 여론조사 기관을 무작위로 선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기관에 선별된 여론조사 기관은 조작이 거의 안 될 거예요. 무작위로 추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원 여론조사는 ARS로 합니다. 이거는 우리 당 확보된 그 명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에서 하는 공천 심사할 때 하는 여론조사는 비교적 공정할 겁니다. 그 시장님 대구시 오실 때 이제 첫 일성이 대한민국 산업재편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이제 공항도 특별법 통과가 됐고 달빛철도도 이제 통과. 이거 이제 저는 안 말씀했지만 재정법 전문가 시장님이 이제 그 특별한 재정법은 이게 그냥 법안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 판도도 좀 읽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움직여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 단순히 공항특별법 통과됐을 때 하고 달리 달빛철도가 통과됨으로써 어떤 좀
그 좋은 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남북 경제권 구축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금은 남북 경제권은 각각 움직입니다. 광주권은 광주권대로, 대구권은 대구권대로, 부산은 부산권대로. 그런데 달빛천도로 동수의 여객 물류가 소통을 하게 되면 아마 경제권이 남북 경제권으로 아마 통일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진짜 뭐 광주발로 대구시하고 광주하고 달빛 그 산단을 함께 조성한다. 뭐 이런 기사가 났는데 우리 대구시는 어떤 입장이나 계획이 그거는 지금 대구시가 제의한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겁니다. 해당 지역의 지사들이 떨떠름해 왜가 아니고 대구 광주가 주도하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의 지사들이 좀 떨떠름해. 그래서 그거는 당장 하기가 좀 그래요. 예컨대 영남과 호남의 접경지대인 장수와 함양 지역에 달빛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게 철길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거든. 철길이 생기지 않으면 그 상간 오지에 산업단지를 만들어 본들 물류 수송이 안 되는데. 그리고 함양 지역은 가보면 대진고속도로가 통과하고 그 다음에 88고속도로가 통과하고 또 몇 년 있으면 함양 울산고속도로가 통과를 합니다. 교통요지야. 거기다가 이번에 달빛천도까지 들어가게 되면 함양이 내륙의 오지가 아니고 교통이 사통팔달하는 지역이 된다고. 그래서 함양 지역은 산업단지를 구축하는데 꽤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붙은 장수 지역도 전라북도의 오지 중에 오지입니다. 그러면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장수 함양의 경계선상에 달빛 첨단 산업단지를 만들게 되면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될 뿐만 아니라 물류 수송 길이 다 뚫리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게 해당 지역 지사들이나 그 사람들하고 사전에 의논하지 않은 거라서 다음 주 우리 광주 행사 일정에는 잡혀있긴 잡혀있던데요. 난 가야지. 광주에서 초청하는 건데 그 협약식하고 하는 게 잡혀있긴 그 하던데. 협약식이 첨단 산업단지가 아니고 그거 안 해. 그거 하려면 전북지사, 경남지사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좀 떨떠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자체들한테만 기초단체. 오라고 하고 기초. 그럼 다음 주에 하는 협약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같이 하는 거. 앞으로 이제 광주하고 대구가 중심이 돼서 산업동맹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산업동맹. 그 형태도 좀 구상하시는 형태가 있습니까? 산업동맹. 그건 내가 이야기하면 해당 지역 지사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야기 안 해. 그까지만 하고. 달빛천도 하나 더 여쭤보면 그래도 뭐 그 개정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통과시킨 거는 뭐 밀려서인 겁니까? 아니면 자기들한테도 지역에도 좋다고 판단해서 민주당 뭐 국민의힘 다 합쳐서 거부할 명분이 없지. 거부할 명분이 없잖아요. 아니 처음에 사인한 법안은 아주 그 강한 법안이에요. 그런데 하도 기재부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안을 갖다가 완화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거 반대할 명분이 있습니까? 그 달빛천도 관련해서 곡선화 조항 자체는 지금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제 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좀 어떻게 추진할 게 있는지. 복선화야. 처음부터 복선화 하겠다 하면 그게 되겠나? 지금도 보면 시외버스나 그 대구, 광주 그리고 이제 88 고속도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이제 아무래도 좀 뜸합니다 이동이. 그런데 이제 철도가 들어서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좀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뭐 기대도 있겠는데 시장님께서 뭐 좀 고민하시는 거 좀 이래 좀 활성화 좀 되고
이 대구하고 일단 말로 화합도 화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행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활성화되는 그런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달빛 철도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TK 신공항입니다. 호남 사람들도 인천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물류나 여객이 1시간 내면 대구로 오는데 그때 되면 고속도로도 번잡시 물동량이 늘어날 거예요. 경부고속도로 처음 만들 때 야당에서 얼마나 만들었어요? 덜어누웠잖아요. 무슨 차도 몇 대 안 되는데 대구 부산 고속도로를 만드냐? 그때 야당은 그 고속도로에 덜어누웠어요. 근데 만들어 놓으니까 제일 먼저 덕을 본 게 자동차 업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경부 고속도로들이야. 그리고 산업 연관 효과가 물류가 유통이 원활해야 되니까 산업 물류 연관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습니까? 수출이 폭증했어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지금도 한산하니까 철도 해보니까 똑같이 한산할 것이다. 그런 멍청한 생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갖다가 발전시키는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 뭐 한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한데. 지금 오늘 저기 대구 MBC가 시정하신 가처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봤어요? 예. 그 의미 없는 겁니다. 우리 그거 뭐 산하기관에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한 게 나는 했는지도 안 했는지 몰랐는데 그걸 그 지시했다고 그래요? 그 철회했대요. 가처분 내용이 뭐 그 지시하지 말라는 건데 지시 안 하면 되지. 한 것도 철회했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지. 그렇다고 해서 나를 취재에 강제로 응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못 하잖아요. 저가 무슨 수로 나를 취재해. 얼마 전에 MBC가 달빛철도 폐기수송이라고 방송하지 않았나요? 그래 한 거 본 일이 없어요? 뭘 하려고 막 안 되도록 자꾸 해방을 놓는데 그걸 어떻게 취재에 응해주고 합니까? 취재에 응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야. 기자는 취재의 자유가 있지만 우린 취재 거부의 자유가 있어요. 그거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라는 겁니다. 양심의 자유하고 취재의 자유하고 충돌을 할 때는 어느 것도 우선이 안 돼요. 둘 다 존중이 돼요.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신분청들이고 직원들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나는 그런 맞춰본 내용 처음 봤어. 시장님, 그 지역균형 발전 이 문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 지적하셨듯이 이제 서울에 GTX 이 문제는 수백조 원 투자를 하면서도 그냥 한 방에 뚝뚝 넘어가는데 124조. 예, 124조인데 여기는 뭐 한 10조? 뭐 그 정도? 10조 안 되죠. 6조 정도 되죠. 나중에 이제 추가되면 10조라고 보고 근데 그 정도도 안 되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이 전반적인 사고 자체가 이제 안 됐는데 이제 걱정되는 건 이겁니다. GTX를 하면 이게 사람들이 수도권에 인구들이 집중돼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그게 활성화될 거라고 예상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달빛철도 같으면은 우리가 옛날에 이제 88 고속도로도 넣고 그랬는데 근데 가장 큰 문제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 문제인데 근데 인구가 전부 다 수도권에 집중된 상태에서 이게 과연 쉽게 활성화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역 균형 발전 문제가 좀 인구 문제부터 해서 근본적으로 애부터 낳아놓고 걱정합시다. 아직 뭐 애 낳지도 않았어. 애 낳고 대책 세우고 걱정해도 늦지 않아요. 그게 패배주의적 사고야. 수도권 돌리고 사람이 복작복작 사는 데만 사회 간접 자본시설 다 해주고 국민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너가 사는 데만 잘해주고 나머지는 방치해버리고 그거는 국가가 아니지. 그건 국가가 아니지. 외국에 가보면 유명강가지 산에 왜 도로를 냅니까? 그 차가 1시간에 2-3대 다니는데도 도로를 내잖아요. 왜 내놨어? 그래도 사람들이 오가고 하니까 도로를 내놓는 거예요. 시장 이차를 그러면 좀 에타 기준을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달리 적용하는 그럴 필요성은 없겠습니다. 그거는 진작부터 주장한 지가 10년 넘었을걸요? 10년 넘었어. 예타 기준 달리 하자.
그 10년이 넘었어. 10년이 넘었는데도 안 하고 있잖아. 니는 뭐 할 말 없냐? 우리 예타가 지금 이제 현실만 반영하고 미래를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타의 그 철학이. 아마 달빛 고속철도도 특히 신공항을 전제로 해가서 예타를 하면 1이 넘을 겁니다. 1이 넘을 겁니다. 1이 넘을 겁니다. 지금 옛날에 했는 거는 공항. 아이 그거는 말도 안 되지. 0.5. 그거는 그 말도 안 되고 아마 특히 신공항을 그 염두에 두고 물동량하고 여객 그걸 다 산정을 해보면 1이 넘을 거예요. 지금 거제에서 김천 가는 남부 내륙철도 그거는 달빛철도보다 예타 비슷합니다. 그 예타 면제를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금 철도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것보다 달빛철도가 훨씬 나을걸요. 일반인들 잘 몰라서 그런데 예타 면제를 해도 뭐 사업 적정성 검토인가 이런 건 다 한다면서요. 적정성 검토 하고 말고 가네. 법에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뭘. 행정기관이 법이 정해져 있는데 하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건 행정기관이 아니지. 예타 면제했다고 다 그냥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예타가 2년씩 걸리니까 네, 시간을 땡기는. 시간을 엄청나게 그거는 법에 규정해버리면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지. 법에 규정을 했는데 그걸 통상으로 우리가 헌법에 말할 때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처분적 법률이라고. 내가 그 헌법 공부한 지 40년이 넘었지만 그런 법률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 딱 법률 만들면 행정기관은 그 기속돼요. 딱 기속돼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신공항 특별법, 달빛철도 특별법 중에서는 어느 게 더 어려웠습니까? 신공항이 어려웠죠. 신공항이 어려웠어요. 신공항이 어려웠죠. 부산도 막 반대하고 해가지고. 달빛철도는 우리가 내가 이재명 대표 갔을 때 대구에서 만나서 부탁하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줬기 때문에 261명이 만들어진 거고 민주당이 또 적극적으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 겁니다. 지난 일이지만 지방국회의원들은 뭐 이거 좀 중간에 위기가 있을 때 할 때 별로 나서서 걱정하고 열심히 뛴 사람 별로 없었죠. 대구 여기하고 경북 지역하고 여기는 강대식이만 했지. 강대식 의원만 동분서주했지. 물론 나같이 노력해서 된 거지만은 과정에서 정말 그걸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사명감을 갖고 자기 일출을 해준 사람은 그런 사람을 부각시켜야지.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사람들 당연히 할 짓을 했는데 뭐 하려고 그 신문에 사진까지 나오냐. 나는 강대식이는 우리가 그 국토위에서 강대식이는 진짜 서울에서 그 야당 의원들 그 헐떡하고 강대식이 고생했어요. 지금까지 지방시대를 이제 보면 공항철도 없는 지방시대 한다고 떠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공항철도가 큰 게 놓이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 공항 활성화는 분명히 뭐 이제 영향이 좋을 거고 철도 공항 서로가 이제 시너지를 낼 건데 그 시장님 하시는 미래 5대 신산업이나 투자 유치 관련해서도 좀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게 좀 빨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뭐 최근에 미국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대구지사가 아마 다음 주에 올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회사가 대구로 오고 지금 대구로 많이 모여듭니다. SPG 구성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나쁘고 그리고 PF 대출로 인한 TF 부실 대출로 인한 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SPC 구성하는 데는 우리가 탄탄하게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SPC 구성 지원팀을 별도로 또 만들었어요. 경제부시사를 주축으로. 그래서 대구시정의 모든 역량을 SPC 구성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하고 내가 두 가지 이제 이야기를 지침을 줬습니다. SPC 구성에 들어오는 업체가 마지막 정산 때 손해를 봤을 때는 그 손해 보전은 대구시가 한다. 대구시가 하고 대구시는 그 몇 조가 되더라도 대구시가 한다. 그거 대구시는 신고한 특별법에 따라서 중앙정부에 청구한다. 그래서 SPC 구성업체가 들어와서 손해가 안 보도록 하는 조치가 첫째고, 대구시가 손해 보전하는 보증을 쓸 거야. 두 번째가 SPC에 들어오는 업체는 대구시가 발주하는 향후 10년간 대구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우선 참여권을 갖는다. 그리고 입찰에 가점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장기간 자금이 장기이기 때문에 자금을 단기간에 해소하기 위해서 동촌 후적지 배후 주거단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140만 평. 그걸 선개발한다. 선개발해서 선분양을 통해서 SPC 업체들이 자금 마련을 한다. 그거는 대체적으로 140만 평의 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50조가량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분양 시기를 맞춰서 대구시는 추가 아파트 사업 인허가를 조정한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전제로 SPC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손해보면 보전해 줍니다. 일반 회사도 손해보면 보전해 줍니다. 그 세 가지를 전제로 새롭게 SPC를 협상하고 협의를 하게 될 거예요. 따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 없습니까? 그렇게 세 가지 보시면. 그 조례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지원에 관한 특별 조례를 지금 기조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SPC에 참가하는 업체는 예전에 803 주변에 100만 평, 그리고 동촌 유원지 여기 140만 평, 두 곳에서 우선 분양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803 주변에? 그러니까 저기 우리 그 K2 바로 옆에. 그거는 우선 그게 배후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예. 후적지에도 똑같으냐? 예. 후적지는 좀 비싼데. 여기서 돈 많이 벌면 예. 굳이 후적지에 우선 그거 안 주더라도 될 거야. 여기서 돈 많이 벌면 140만 평에서 그거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토지거래 허가역으로 이미 그거는 우리가 작년부터 묶어놔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근데 후적지는 돈 벌려고 후적지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돈 벌려고 개발하는 돈들 후적지에서 11조 5천억을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안 만들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8조만 나오면 3조 5천억은 국가가 지원해야 돼. 거기서 우리가 11조 5천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13조를 만들어버리면 1조 5천억은 국가에 반납해야 돼요. 기부대 양념법안이 그래요. 거기서 이익이 나면 그건 국가 반납이야. 대구시나 여기는 우리가 가질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특별법을 지난번에 만든 거예요. 이거를 국가 지원을 받는 방향으로 하고 대신 여기는 택지만 하지 말고 아파트만 짓지 말고 거기에 대구시 100년 미래를 보는 그런 구상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든 거라고. 후적지에는 거기서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면 대구 미래 100년이라는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래서 후적지에 주택도 14%로 했죠. 근데 그걸 나 20%까지 올려보라고 했어요. 가능한 한
국가의 지원을 덜 받는 20%까지 올려도 대구 미래 100년을 정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냥 그 특별법 1, 2가 나왔지 않습니까? 3탄은 뭐가 될까요? 이번에 그 달빛절도 할 때 내가 국회를 무리하게 좀 국회의원들을 몰아붙이는 바람에 앞으로 그 특별법 서명해 줄 국회의원이 있을까? 잘못 서명했다가 쉘이 뜻에 걸리는데 그래서 그래 안 했으면 그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국회의원들한테 좀 다음 총선에 바뀌거든. 바뀌면 살살 달래가지고 이제 세 번째 만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있는 사람들하고는 이번에 척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아마 모질게 좀 안 했으면 통과 안 되니까. 생각하시는 이 어느 쪽으로 가봐야 되는 게 있으세요? 3탄은? K2 후적지를 현행법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구성하는 게 가능할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현행법 체제 내에서 가능할까? K2 후적지를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도시로 한번 만들어 보려면 현행법 체제에서 가능할까? 특별법이 과연 필요 없을까? 그건 생각해 봐요. 지난번에 한번 내가 여기 와서 두바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두바이가 어떻게 저게 개발이 됐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자본의 98%는 아부다비에 있어요. 두바이는 2%밖에 안 돼요. 그건 석유 자본이 없어요. 두바이라는 나라는 7개 부족들이 모여서 각자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게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라고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아부다비가 제일 돈 많은, 말하자면 아랍에미레이트의 98% 석유가 나는 동네가 아부다비야. 우리 아부다비 왕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왕이 되죠. 그런데 두바이 왕이, 거기 두바이는 30년 전인가? 그거는 3만 5천의 어촌이었어. 지중해 거기에다가 고기, 어부들만 모였던 조그만 어촌이었어. 근데 저게 지금 350만 인구가 되고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됐다고.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규제 프리 지역이 됐어. 두바이 전체가. 규제가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거는 경찰밖에 없어. 그 외에는 행정 규제가 전혀 없어요. 법인세가 없어요. 소득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전부 두바이에, 말하자면 중동 그쪽에 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가는데 교통요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한 게 공항입니다. 두바이 공항이에요. 두바이 공항이 지금 아마 화물 물동량이 480만 톤인가? 그 정도 되는데 지금 화물터미널을 1000만 톤 이상의 화물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도록 증설하고 있어요. 두바이 발전의 첫째 원동력은 규제가 없다. 두 번째, 공항. 그리고 지금 모든 아시아에서 가는 게 두바이 가서 유럽 가고, 두바이 가서 아프리카 가고, 교통 요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됩니다. 두바이를 모델로 하려면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K2 후적지를 우리가 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한국 최고의 도시로 만들려면 특별법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지금 애들하고는 내가 원수진 게, 척진 게 좀 많아가지고 나중에 새로 뽑히는 애들 상대로 다시 해야지 더 이상 압박하지 않는다. 옥죄지 않는다. 시장에 보시기에 어느 정도 물갈이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공천관리위원장 마음이지, 내 마음이 공관위원장 마음이겠지. 좀 국회의원 나오는 국회의원이 좀 대구수도 나왔으면 좋겠어. TK에서도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그 SBC 관련해서 삼성 관련해서 접촉은 좀 진척이 잘 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시장 SPC 관련해서 어제 시의회에서도 질의가 있고 했는데 지난해 연말에 하락하다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그렇게 언제까지 할 것이냐, SPC 구성을 그래 그 질의도 하고 했는데 언제까지 시장 대충
계획이나 목표 왜 안 되는지 여러분 모릅니까? 어제 왜 힘드는지 몰라요? 회계사가 최종 마무리를 못해서라고 No! 답변을 그렇게 답변은 뭐 그래 해야 되겠지만은 부동산 경기가 이래 나쁘고 대구가 전국에서 최악의 부동산 시장이 돼버렸는데 지금 선뜻 달려들 업체들이 있어요. 그건 시간이 좀 있어야 될 거예요. SPC 구성이 시급한 게 아니고 다른 절차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다.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면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4월 전 구성은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때가 되면 되게 돼 있어. 우리 군이나 이런 데 첨단 3단 지으면 LH 배제 계속 시킬 거죠.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LH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자원 공사를 뭐 기재부가 못 들어오게 뭐 하고 있고 그런 얘기 들리던데 그거 좀 정부가 할 짓이 아니다 아닙니까? 기재부가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 우리가 사업에 하는데 제한만 없으면 대구 도시개발공사 중심으로 다 해도 돼요. 그거 다른 공공기관 참여 안 시켜도 돼요. 그거 만드는 거는 건설회사들이 하는 겁니다. 건설회사들이 하는 거예요. 대구 도시개발공사가 해도 충분한데 지방재정법상 그게 참여 제한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체 발행 한도가 있고 그렇죠. 또 출자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우리가 몇 배로 늘려달라고 했지? 지금 2배로 늘려달라고. 2배가 더 되지. 2배가 아닌데 그 지금 현재 5배일 걸? 지금 3배로 된 거를 5배까지 늘려달라는 게 저희 이제 요구 사항입니다. 그게 내가 행안부에 그거 늘려달라. LH의 역량이라는 거는 신도시 개발할 때 문제입니다. 공항 짓는 데는 LH의 역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건설회사 역량입니다. 그 달빛 동맹 3단계가 산업동맹인데 그거는 내 재임 중에 뭐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내가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건 장담하기 어려워요. 방향만 이야기하는 거지. 광주하고 협력 사업들은 잘 되고 있긴 합니까? 광주하고 협력 사업들이 잘 되고 있긴 합니다. 어느 언론에 뭐라고 하던데 그 협력사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태 이야기하는 협력사업이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 광주의 30년 숙제가 군광이제입니다. 그거 지난번에 대구가 주도해서 다 해줬잖아요. 달빛철도도 대구가 주도해서 다 했잖아요. 달빛철도를 하게 되면 제일 좋아하는 게 호남 지역입니다. 거쳐오는데 한번 보세요. 전부 내륙 오지들입니다. 이제 그런 거 하는 게 실질적으로 달빛 동맹의 성과지. 거기에 잔잔하게 뭘 해본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우리가 봐도 그게 좀 나쁜 가이드라인이 되는 그 나쁜 영향이 많은 것 같은데 신문에 나오는 게 그런 게 아니면 좀 어떻게 그 선거를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모른 채 그냥 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선거를 해보면요 밑바닥입니다. 선거는 뜬구름처럼 흘러다니는 언론에서 나오는 뜬구름처럼 흘러다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밑바닥 민심이에요. 바닥 민심이 어떻게 흐르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 바닥 민심은 고상하게 논리로 설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 민심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건 바닥 민심이 형성돼 버리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을 출마시켜 본들 못 이깁니다. 좀 있어 보면 공평하면서 뭐 여기는 클린 벨트, 여기는 뭐 여성 벨트, 여기는 뭐 전문가 벨트 이런 식으로 하지만은 그게 전혀 밑바닥 민심하고는 상관없는 거야.